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윤의 시사진단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파열음이 생겼습니다. 모바일 투표 공정성 시비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는 어제 열린 울산 경선에 불참했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약속했지만 비문재인 후보들의 요구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단 봉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입니다. 따라서 부실한 규정을 만든 당 지도부나 이를 충분히 알고도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비주류 후보들 모두 납득이 가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투표는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의 전당대회와 4월 총선에 이어 연달아 사고가 터짐으로써 지나친 의욕과 부실한 준비가 화를 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모바일 투표의 파행 사태는 대한민국 정당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 후보 선출 과정에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정당의 후보를 당원만으로 뽑지 않고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얼핏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현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당 행사에 그 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후보 선출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당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정당이 몇몇 실력자들에 의하여 휘둘리고 실력자들에 의해 동원되는 상당수 당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경선 역시 당 패권을 쥐고 있는 세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음을 이번 민주당 사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국민참여경선이지 사실은 각 후보 진영에 의하여 동원된 국민참여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당들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이미 비슷한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며 대의민주주의는 곧 정당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정당들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입니다. 이 25년 동안에 다른 분야의 발전은 눈부시게 이루어졌지만 정당만은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김시대가 끝나면 많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을 권력 장악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풍토입니다. 그래서 정당 간의 경쟁에서나 정당 내부의 경쟁에서나 민주주의 원리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패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도자들의 비민주적인 행태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거나 소신을 펴지 못하고 당론이나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일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제부터인가 이른바 진성당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성당원은 당비를 내는 당원을 의미합니다. 당원이면 당연히 당비를 내고 당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 자체가 수시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데다 당원 역시 위로부터 동원되다 보니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대단히 부족한 편입니다. 국회의원 등 핵심 당원들부터 공천이 안 되면 탈당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당의 명칭을 바꾸는 일을 동네 가게 간판 바꾸는 것보다 더 쉽게 여기는 풍토이니 국민들 눈에 비치는 정당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이 취약한 정체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그리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스스로 민주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모습에 안주한다면 그 정당은 도태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여전히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라 있는 것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그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새로운 정치 실험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철수 교수는 기존 정당과의 제휴나 연대보다는 독자적인 새 정치를 개척하는 것이 정치 혁신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지름길입니다. 설령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